운동부터 따라 하시는 분들 되게 위험합니다. 따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몸의 균형을 잘 잡은 상태에서 그런 움직임이 되는 건데, 보통은 주변 분들이 하는 운동을 따라 하시는데요, 주변 분들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실 능력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운동 전에 MRI에서는 괜찮다고 했는데 계속 아픈 분들이 많은데요. 검사상 문제가 없어도 통증이 생길 수 있나요? 원래 통증은 그렇게 예민한 게 아닙니다. 보통 만성 통증의 정의가, 신경이 우리가 꼬집을 때도 아주 천천히 꼬집으면 안 아프잖아요. 아주 천천히 꼬집으면 아픈지를 몰라요. 그래서 신경이 눌려 있어도 안 아플 수가 있고요, 수술을 하게 되면 신경이 안 눌려 있어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경이 눌려 있는 상태에 계속 적응해서 만성 통증 회로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는 신경이 안 눌려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RI가 중요한 참고 자료고, 어떤 순간에는 맞는 말인데 지금 순간에 찍은 MRI가 환자분의 전체 상태를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MRI상 멀쩡하신데 아픈 분들 너무너무 많으세요. 그것도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아랫배에 힘을 빼고 물건을 들면 허리가 아프겠죠. 너무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를 삐고 허리가 밸런스가 안 맞는 상태에서 과도한 힘이 허리에 순간적으로 떨어지면 허리가 아프신 거예요. 대부분은 이것 때문에 아픈 거기 때문에 일정 기간 쉬어주고 몸의 균형을 회복해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면은 거의 모든 경우는 안 아파집니다. 통증이 무조건 줄어드세요. 그러니까 MRI가 모든 거를, 위험 요소를 보는 겁니다. MRI가 신경이 눌려 있으면은 아플 확률이 높다지, MRI상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아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경우는 초급성 소견이 나타나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훨씬 더 소수니까, MRI는 아픈 거에 대해서 위험 요소를 보는 요인이고, 실제로 아파지는 거는 나의 동작 메커니즘에 그 원인이 있는 거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리 저림은 혈액순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허리 신경 문제일 수도 있나요? 이거 구별하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보통은 협착증 환자분들이 하지정맥류 치료를 너무너무 많이 받으세요. 환자분들이 뭘 이해로 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느낌상으로는 비슷할 수가 있는데요, 신경은 발의 앞쪽, 뒤쪽 가는 신경이 들고 발목의 앞쪽, 뒤쪽 가는 신경이 달라요. 근데 혈액순환 문제는 앞뒤가 동시에 갑니다. 즉 발바닥이 저리고 발의 뒤쪽이 저리고 이렇게 구역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혈액순환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리가 저릴 때도 다리가 전체적으로 앞판 뒷판 상관없이 양말을 신은 것처럼 앞판 뒷판이 같이 저리시게 되면은 그거는 혈액순환 문제일 수가 있는 게 맞으세요. 근데 나는 발바닥만 저리고 종아리 뒤쪽만 저리고 종아리 옆쪽만 저린다, 그럼 이건 신경의 문제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지, 이걸 잘 구별 못해서 표현하시게 되면은 어떤 의미에서 오진으로 치료를 받게 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고, 결국은 하지정맥류가 별로 새로운 치료는 아니지만 그런 치료로 소중한 치료의 기회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허리 문제도 치료를 늦추게 되면 만성 통증으로 연결이 되고 몸의 노화가 가속화돼 버리거든요. 만성 통증으로 한번 변해버리면 수술을 하고 신경을 안 눌리게 한다고 금방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한번 늙어버린 몸이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내가 저린 부분이 양말 신는 것처럼 앞뒤가 같이 나타나는지, 어떤 부분에 치우쳐져 있는지를 꼭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엉덩이가 아프면 고관절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허리에서 시작된 통증일 수도 있나요? 환자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하시는 오해이신데요, 환자분은 다리가 아래에 있으니까 고관절이 아래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해부학적으로 고관절은 골반의 앞에 붙어 있습니다. 사타구니 쪽이 가장 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엉덩이 쪽은 골반뼈가 다 막고 있고, 고관절은 엉덩이 뼈의 앞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엉덩이 쪽, 즉 뒤쪽이 불편하신 거는 고관절 문제랑은 관계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사타구니 쪽이 아프면서 엉덩이 쪽도 같이 아프다면 고관절 문제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도 사타구니 쪽이 더 아프면서 엉덩이 쪽이 아프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아프면 고관절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허리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요, 엉덩이의 옆쪽이 아픈 것도 고관절보다는 허리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고관절 문제이신 분은 딛는 순간 아픕니다. 딛는 순간 고관절의 압력이 더 갈 거 아니에요. 굽혔다 숙였다 할 때는 고관절의 압력 변화가 별로 안 크거든요. 그래서 딛는 순간 아프거나 사타구니 쪽이 아픈 게 더 주될 때만 고관절 문제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엉덩이 문제가 훨씬 더 흔하고요. 제가 퍼센트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임상적으로 볼 때는 90% 이상이 허리 문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통증이 오래되면 작은 자극에도 더 아프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경이 예민해지는 문제도 심각하게 봐야 하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만성 통증 환자분들은 만성 통증이랑 급성 통증을 구분하지 않게 보는데요. 통증이 오래 생기면 우리가 암실에 있다 나가면 밖에 나가면 눈이 안 보이잖아요. 눈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뇌가 적응해 버리는 것도 있거든요. 통증이 오랫동안 있다 보면 뇌의 그 신호에 대한 고속도로가 나게 됩니다. 고속도로가 나기 때문에 통증이 오래되면은 그 뇌에 만성 통증 회로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 신경이 예민해진 부분 또 다른 관점에서는 통증이 오래되면은 우리가 겁이 나게 됩니다. 겁이 나면은 적게 움직이게 되고요. 적게 움직이게 되면은 적게 움직이는 범위 내에서 통증을 더 예민하게 느끼게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환자분들의 가장 큰 오해는 통증이 조직의 손상을 유리알처럼 보여주는 창이라고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통증은 뇌에서 우리가 인간이 진화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적 기제와 이성적 기제를 합쳐서 살아남기 위해서 뇌가 내리는 적응적 판단의 영역에 가깝다고 보셔야지 통증을 조직 손상이 그들 보여주는 유리엘 같은 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즉 아프다고 걱정을 안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엉덩이 통증이나 다리 저림이 있으면 운동부터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나요? 운동부터 따라 하시는 분들, 운동은 되게 위험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도 옛날에 골프를 쳤었는데 골프를 잘 치고 싶어서 타이거 우즈가 공을 제일 잘 치니까 타이거 우즈의 폼을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이거 우즈가 골프 어드레스를 그렇게 쓸 때는 몸통의 밸런스랑 감각에서 그렇게 쓰는 거지 껍데기로 그 겉모양을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몸의 균형을 잘 잡은 상태에서 그런 움직임이 되는 건데 우리가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거는 물론 좋은 유튜브에서 뭐 호흡을 어떻게 하고 어떤 자세를 하고 어떤 느낌이 들고 단계적으로 하는 거를 하시는 건 괜찮은데 보통은 주변 분들이 하는 운동을 따라 하시는데요. 주변 분들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실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인지를 가지고 어떤 느낌으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시는지를 운동을 가르쳐 주신 분 자체가 모르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걸 따라하면은 따라하지만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운동 전에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안 아파지고 나서 그 다음에 운동량을 늘리시는 게 좋고요. 결정적으로는 통증이 있으실 때 통증 원인 확인이라는 게 필요한데 원인이라는 거는 내가 뭘 할 때 더 아파지는지를 가리실 수 있는 분은 운동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내가 뭐 할 때 더 아파지는지를 구분하실 수 없는 분이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운동하다가 부상 위험이 엄청 크겠죠. 그래서 운동은 내가 뭐 할 때 더 아파지는지를 가릴 수 있으신 분이시라면은 운동을 부드럽게 아주 쉽게 시도해 보셔도 되겠지만 내가 뭐 할 때 더 아픈지 가리지를 못하는데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안 아프다고 해서 내가 그 운동을 따라하면 나쁜 결과가 있기가 아주 쉽습니다. 유튜브에서 스트레칭만으로 허리가 좋아질 수 있다는 내용을 많이 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스트레칭은 되게 좋은 게 되는데 스트레칭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호흡부터 얘기합니다. 호흡부터 얘기하고 몸에서 어떤 느낌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라고 설명하시는 그런 유튜브를 보고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칭이 별로 대부분 무리가 가지 않은 동작이어서 해도 큰 무리는 없는 건 맞는데요.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은 호흡과 자세에 대해서 상당 기간 설명을 하고 어떤 스트레칭을 하라고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운동을 해서 자세가 잘 나오신 분들은 몸에 여러 가지 느낌으로 감각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면서 그 스트레칭을 하시는 건데 그런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려고 하시면서 따라 하시면은 그 감각을 조금 흉내내실 수 있는데 아무런 설명 없이 그 동작을 따라 하시면은 그 스트레칭이 가지고 있는 본래 좋은 의미를 다 재현하시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전 정형외과 전문 이대영입니다. 저는 영등포에서 척추를 진심으로 진료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골절제 없는 감압술을 하기 시작한 지 이제 한 3, 4년, 한 5,000회 정도 했는데요. 환자분들이 제가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재활에 대한 상식이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어서 환자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재활과 노인을 위한 재활은 다르고요. 협착증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운동과 협착증이 없는 분들이 해야 되는 운동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과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감으로 감각을 기르셔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서는지를 다 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감각의 연결로 이루어진 겁니다. 내 감각 때문 감으로 내가 이렇게 쓰면 편하다고 느끼는 게 내가 오랫동안 학습한 단계적 기억, 그런 자세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통증을 잡고 이 감각이 다 좋아지신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게 문제를 더 크게 안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오랫동안 참으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수명이 짧았을 때는 오랫동안 참아도 평균 수명이 짧으니까 꼭 결정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평균적인 수명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통증을 계속 참으면은 만성 통증 회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안 아파도 통증 원인이 제거돼도 계속 아픈 상태가 지속이 되고요. 통증을 계속 참으면 몸이 돌이킬 수 없이 늙어버립니다. 최대한 병원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안 아픈 생활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그게 한계에 달했을 때는 진통제 치료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여러분 건강 관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시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에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